네, 잘 쉬셨습니까? 앞 시간 이어서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이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독 상담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중독 상담은 중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합니다. 중독 상담의 대상은 여러분 중독자와 가족입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이 중독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중독이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중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물론 이 환경이 꼭 가족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굉장히 중요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떤 동료, 특별히 뭐 스트레스, 물론 이제 스트레스는 뭐든 다 포함되는 거지만 중독은 여러분 중독이 될 만한 분명히 환경이 있다. 그 환경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을 때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을 동시에 상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독이든지 그 중독자를 상담할 때는 반드시 그 가족과 함께 상담해야만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중독은 아주 강한 의존적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독 상담은 중독자와 가족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상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만 상담해 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가족과 함께 그 상담을 받아야 된다. 사실 중독이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환경 그 속에서 이제 가장 밀접한 환경을 우리는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치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중독 상담은 중독자와 가족을 반드시 함께 상담을 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독은 알코올 혹은 마약 등의 물질 중독과 어떤 물질에 중독되어지는 것과 도박,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행동 중독으로 나눌 수 있다.
중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인데 어떤 물질에 중독되어지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에 중독되어지는 것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여러분 마약 중독은 너무도 일반적인 물질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나 알코올은 만약에 중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마약이나 알코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물질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알코올을 계속해서 원하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을 계속해서 원하게 되면 그걸 마약 중독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물질에 중독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물질 중독이라고 합니다. 행동 중독은 어떤 행위를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행동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도박을 계속 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스마트폰을 멈출 수가 없다. 계속 스마트폰을 해야만 한다. 그건 전형적인 스마트폰 중독이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행동 중독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이게 물질 중독이든지 행동 중독이든지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뇌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인지행동치료, 인지심리 이게 바로 이제 생각이 나시죠? 그냥 했으니까 저 뒤에 나오겠지만 했으니까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인지행동치료, 인지심리, 인지상담 할 때 인지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내가 했습니까? 아직까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던 게 있죠. 인지하면 탁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인지심리, 인지행동치료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키마가 뭐였어요? 프레임, 어떤 틀이었잖아요. 틀. 중독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마약이라고 하는 마약이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이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딱 그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갇히게 되다 보니까 이 뇌가 갇히는 거예요. 뇌가. 인지는 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뇌가 그 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갇혀버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알코올이라면 알코올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마약이라면 마약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도박이라면 도박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스마트폰이라면 스마트폰을 계속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터넷은 마찬가지고 계속 그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하면서도 정확하게 인지심리 하면서도 사실 이 스키마, 이 틀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강하게 이 틀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강하게 이 뇌가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뇌가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거. 이거 이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뭐 뒤에도 나오겠죠.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이런 모든 중독을 해결하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도구 방법이죠. 네, 저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몇 장에 나오냐면 우리 교과서에 5장의 두 번째, 예, 중독 상담과 인지행동이 나옵니다. 30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프레임, 이 스키마 탁 틀에 갇혀버린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느냐. 그게 그럼 치료가 되겠죠.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 틀로부터 이제 해방식 나와야 되는 거죠.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독 상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독 상담의 대상은 중독자만 해서 안 되고, 중독자와 가족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독 상담은 반드시 중독자와 가족을 함께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독, 뭐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은 여러분들의 발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발제할 때도 나올 테니까 뒤에 또 나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대해서는. 자, 바로 나오네요. 중독자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뇌, 뇌 등, 뇌입니다. 뇌, 손에 대뇌가 대뇌 등 생물학적 이상 및 신체 장애가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독을 끝나버리면 뭐 사실 뭐라 그럴까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알코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약 중독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결국에는. 끝내는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되면 신체 장애가 오죠. 뭐 여러 가지 사실 치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뭐 굉장히 사실 그냥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벌써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이라고 한 자체가 이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가 이미 여러분 딱 그것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물학적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당연히 신체 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나올 때 상세하겠습니다. 일단은 중독자의 특성 중에 신체 장애가 온다. 당연히 행동 장애가 온다. 이 말이죠. 당연합니다. 두 번째, 관계의 장애가 옵니다. 중독자가 사실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 물론 신체적 장애, 곧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스마트폰 많이 한다고 죽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뭡니까? 관계의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하고만 인터넷하고만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상담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상담의 목적이 뭡니까? 아주 그냥 정말 쉽게 딱 말하자면 사회의 적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사회복지. 사회에 똑바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잘 살아가려고 해도 어떤 장애가 있다. 그 장애인들도 세상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돕는 거 그게 장애인 복지예요. 내가 뭐 부모님이 안 계신다. 내가 똑바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아동복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제대로 잘 하고 싶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노인들이 잘 살아가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 그게 다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근데 심리적으로 어떤 행동이 사회에 부적응하고 있다. 그때는 뭐가 개입한다고요? 그건 상담이 개입한다고요. 결국에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상담의 역할이거든요. 심리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심리적 부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의 장애, 결국 중독자가 나타날 때 관계의 장애가 나타나는 사회 부정하고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가족 및 사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코올 중독만 하더라도 제대로 가족 뭐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힘듭니다. 뭐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알코올 중독자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블랙아웃 이렇게 필름이 끊긴다 그러잖아요. 필름이 끊기면 그냥 오바이트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침대에다 들어가 볼일을 보고 저는 모르죠. 예. 어렵죠. 예. 정말 가족이 다 참 어렵죠. 예. 어려워요. 가족이 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기 문제에 대한 부정. 이 중독자들이 내가 중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은데 부정하죠. 방어기제를 통해서 부정해버립니다. 자기가 중독인 것을 알면, 아니 모든 환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병인지를 알면 치료할 수 있어요.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이 심리적인 이런 환자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가 왜 환자야 라고 하는 자기 문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게 사실 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인정을 하면 훨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어렵게 되는 거죠. 이 중독자의 특징,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위에서 또 많이 보셨을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독자의 특성 중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독적 사고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중독에 빠지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왜곡된 사고를 해요. 아까 제가 인지할 때 프레임, 스키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왜곡된 이 틀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적 사고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간다. 그리고 굉장히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중독적 사고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독자는 당연히 어떤 것에 내성이 생기고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양과 빈도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다 그러면 마약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조그만 양의
양으로도 되었지만 점점 더 그 양으로는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양을 늘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정량의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수십 년째 술을 마셔도 그것을 뭐 알코올 중독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을 때 중독이 되어졌을 때는 그 양과 그 빈도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벌써 중독입니다. 또 그 중독이 그 사람의 행동에 나타나는 거죠. 왜? 이미 뇌가 그것에 대하여 중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뇌가 지령을 내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단현상은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금단정상.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금단현상 때문에 계속 알코올 중독자가 치우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고 마약 중독자가 치우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게임이든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게임을 하다가 내가 지금 게임을 하다 바둑을 두다 바둑을 안 둔다. 근데 막 불안하다. 안 불안해요, 난. 안 불안해. 아, 안 불안하다. 그냥 내가 두고 싶을 때 바둑을 둔다. 그건 금단 현상이 아니고 그건 중독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주식방 이야기했잖아요. 주식방 게임을 안 한다고 해서 뭐 불안하고 막 지금 막 게임 하고 싶고 뭐 빨리 그 녹화 끝마치고 빨리 게임 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중독이 된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빨리 술을 마셔야 되는데, 빨리 마약을 해야 되는데, 빨리 게임을 해야 되는데, 막 불안해요. 막 불안. 그러면 이제 그것을 게임을 하면 그 해소가 물론 되죠. 해소가 되니까 계속 그걸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걸 만족을 한다는 거니까. 계속 지령을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내성과 금단현상. 이것 때문에 이제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 중독은 여러분, 중독은 뭔가 동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다른 중독에 빠질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사실 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은 여러분 뭐 어떤 것과 연관이 되기가 굉장히 제일 쉽겠어요. 성중독이거든요. 둘 다 쾌락이니까. 성중독 뭐 거의 뭐 마약 중독은 성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반 증상이 나타난다. 동반 증상이 나타난다. 어떤 중독으로 하나의 중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독 형성으로 나타난다. 그게 사실 무서운 거죠. 또 마지막 네 번째, 부정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 기제를 쓴다. 근데 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상태를 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인데 이것은 의식적 방어 기제가 아니라 무의식적 기제입니다.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마약 중독자가 아니야, 뭐 중독자가 아니야. 무의식적 기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죠. 당연히 더 어렵죠. 예. 이런 중독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독자의 특성에는 중독적 사고가 있고 이 중독적 사고는 자기중심적 왜곡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내성과 금단현상 이런 거 잘 아시죠? 그 양과 빈도가 증가한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금단증상이니까. 동반증상이 나타난다. 불안, 우울, 또 다른 중독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부정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기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무의식적 기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중독자의 특성에는 공동의존,
중독자 가족은 중독자에게 의존되는 그런 게 오히려 중독자 가족도 중독자에 의존되는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의존을 분리한다는 것이지. 예. 여섯 번째는 의사소통의 문제. 의사소통 기술이 아주 부족합니다. 가정 및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불안정 등은 중독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거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왜 중독이 발생하느냐? 가정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죠. 중독은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에 중독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스트레스,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왜 술을 마십니까? 어떤 불안 요소. 왜 마약을 합니까? 어떤 불안 요소. 왜 게임을 합니까? 어떤 불안 요소.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도피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대부분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죠. 그러한 어떤 자신이 누려야 할 평안을 유지하지 못할 때, 만족하지 못할 때, 또 끊임없는 사실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뭔가 그것을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점점 더 그것이 게임이든 마약이든 술이든 그것에 중독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중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 처음부터 중독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더 중독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독자 가족도 중독자에게 의존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분리가 필요합니다. 분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분리는 완전히 따로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존을 분리한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상담할 때 중독자와 가족을 동시에 상담해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독은 전형적인 의존형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 네. 오늘 이 시간에 중독자의 특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